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전역에 계신 고3 학생 여러분. 저는 이전 강의에 이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의 수시 모집 요강 분석을 맡은 강원진학지원센터 전형분석팀 교사 강석빈이라고 합니다. 학교별 수시 전형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요, 2026학년도 수시 전형 한눈에 보기 및 변경 사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형별로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을 위주로 해서 분석을 하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가 반영되는 부분,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반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술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년에 2025학년도 강원도의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어떤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 챕터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학교별 순서는요, 첫 번째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두 번째로는 한양대학교, 세 번째로는 홍익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인데요. 먼저 2026학년도 수시 전형 한눈에 보기 및 변경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경 사항은 바로 뭐냐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학교장 추천 전형의 변경 사항을 보시면요. 계열 구분 없이 동일 교과가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같은 경우에는 탐구 과목이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탐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국, 영, 수, 사, 과 전 과목이 반영된다는 점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의 면접형 전형을 보시면은 작년까지는 수능 이전에 면접고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 올해부터는 수능 이후에 면접고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수능을 목요일에 치르고 금요일 쉰 다음에 11월 15일인 토요일과 11월 16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면접이 진행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반영 교과 및 반영 범위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5학년도까지는 반영 교과가 과가 속해 있는 계열별로 반영되는 교과가 달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전 과목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가 모두 반영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반영 학기를 한번 보시면은 재학생들이야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되는 게 똑같은데 이제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는 재학생이 될 것이고 졸업자는 이제 재수생 그 이상의 N수생들이 되겠죠. 이 경우에도 이제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 성적이 반영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교과별 반영 방법을 한번 보면요. 공통선택과 일반선택과 같이 등급이 나오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 환산 점수 또는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값을 적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 환산 점수를 활용을 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보시면요. 서울 캠퍼스는 국수, 영, 탐 중에서 2합 4가 나와야 되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 탐구 과목 중에서 한 개 영역만 3등급 이내이면 되고요. 한국사는 역시 4등급 이내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 전형의 추천 인원은 고교별로 최대 10명인데요.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게 캠퍼스별로 10명이기 때문에 서울 캠퍼스에 10명,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에 10명 해가지고 캠퍼스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2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대를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이에요. 여기를 보시면은 그 다른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가지고 그 등급에 맞는 환산 점수로 변형을 해가지고 최종 성적을 산출하잖아요. 근데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보시면요. 등급 환산 점수 또는 원점수 환산 점수 중에 상위값을 반영을 합니다. 한번 밑에 있는 점수 산출 지표로 내려가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1등급을 받았다. 그럼 1000점을 받습니다.
2등급을 받았다? 그럼 960점을 받아요. 근데 이거 중에서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워낙 이제 어떤 특정 과목에 있어가지고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선택한 과목이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 성적이 원점수가 95점이 나왔는데 퍼센트에서 좀 밀려가지고 2등급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외대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가 90점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등급이 2등급이나 3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점수는 1등급과 동일한 1000점으로 환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억울하게 뭐 1, 2점 차이로 등급이 좀 떨어진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원점수만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충분히 환산 점수로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외고나 혹은 등급을 받기 힘든 소규모 학교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유리한 점수 산출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유념하셔야 될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산 점수의 만점이 1000점입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작년의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산 점수의 만점이 200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 보실 때 작년 합격자들의 성적에서 곱하기 5를 한 수치와 현재 올해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를 비교해 보셔야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 이제 서류를 100% 평가해서 3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 그리고 보시면은 면접이 50%나 반영되는 점 보이세요? 그만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내신 성적이 약간 낮다라고 할지라도 이 면접을 통해서 좀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면접이 좌우하는 합격의 당락이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소프트웨어 인재인데요. 요것은 이제 글로벌 캠퍼스의 컴퓨터공학부와 정보통신학과에서만 이제 선발을 하는 전형입니다.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요. 수능 최저 등급은 역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이 되겠습니다. 서류 100%로 평가를 하고 있고 최저 등급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회균형 전형이 되겠는데요. 지원 자격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시작으로 해서 4번에 있는 서해 5도 학생까지, 물론 저희 강원도는 서해 5도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1, 2, 3번에 유념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발 방식은 역시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등급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종합전형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크게 봤을 때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고 면접을 보지 않고 서류 100%로 한 번에 선발하는 전형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개로 구분을 해봤을 때 생활기록부를 평가하는 퍼센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면접을 보는 면접형 전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을 보시면은 진로 역량을 50%를 평가하고 있고요. 학업 역량을 30%, 공동체 역량을 20%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서류만 100%로 한 번에 선발하는 전형을 보시면요. 학업 역량을 50%나 반영하고 있고 진로 역량은 다소 낮은 30%, 공동체 역량은 20%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각 역량별로 평가되는 요소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성적과 탐구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탐구력이고요. 공동체 역량은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과 같은 영역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먼저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서류를 평가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이 50% 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서류평가의 영역은 방금 전 페이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로 역량이 50%, 학업과 공동체가 각각 30, 20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 40%로 각각 동일하고요. 공동체 역량은 20%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접에서 각각의 역량을 어떤 평가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논술 전형이 되겠습니다. 논술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등급을 보시면 살짝 과마다 다른 점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전 모집 단위는 국수 0탐중 2합4 그리고 한국사는 4 이내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서울 캠퍼스의 LD 학부나 LT 학부 같은 경우에는요. 국수 0탐중에 이제 2합 3이라고 하는 다른 과들에 비해서는 좀 높은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사는 역시 4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에는 국수 0탐중 1개 영역이 등급 3 이내로 들어오시고 한국사는 역시 4 이내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에 외대를 지원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합격 현황을 한번 보면요. 먼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문과 자연을 통합해서 총 23명이 지원했고 합격은 9명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률은 39.13%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합격한 성적대를 보면은 최고는 1.08 등급에서 충원 합격까지 고려했을 때 최저는 2.23 등급까지 합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문과 자연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인문 전형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지원해서 최종 7명이 합격하여 36.84%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지원해서 합격이 2명이 되었기 때문에 50%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종합전형은 아까 봤었던 교과전형에 비해서는 합격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통합적으로 한번 보시면 93명이 지원해서 19명이 합격을 했기에 20.44%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요. 인문과 자연으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는 각각 15%와 30.3%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교과 전형에 비해서 종합 전형은 면접을 보는 요소도 있고 또 생활기록부 전반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합격률은 낮지만 이렇게 합격된 성적대를 한번 보시면은 통합적으로 봤을 때 최초 합격의 이제 최고 성적이 2.64에서 충원 합격까지 봤을 때 최저는 4.86까지 떨어져 있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4.86은 아마 외고에 소속된 친구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이제 논술 전형이 되겠는데요. 아쉽게도 작년에는 총 8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였으나 한 명도 합격하지 못한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모집 요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의 첫 번째 2026학년도 수시 전형 한눈에 보기 및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종합, 논술, 그리고 종합 전형의 추천, 서류, 면접, 고른 기회 전형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올해 작년에 비해서 가장 크게 변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종합전형에서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전형을 복수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3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추천형도 넣어볼 수 있고 서류형, 면접형까지 전부 다 넣어볼 수 있다는 점, 즉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형의 추천형 전형에서 의예과의 수능 최저 등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3합4 여기서 탐구가 상위 1개 과목만 반영하였는데요. 올해부터는 3합4라는 건 동일하지만 탐구 과목이 2개 평균 과목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에서 면접형 부분의 주요 변경 사항을 한번 보시면은 면접의 비중이 훨씬 더 확대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작년까지는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했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 면접 성적이 20%가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7배수나 지금 선발하고 있는 점을 보실 수가 있죠. 거기다가 2단계에서 보시면은 1단계 성적이 80에서 75로 줄었고요. 면접이 20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면접의 영향력이 작년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형별 분석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이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별 추천 인원을요, 3학년 재적 인원의 11%까지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를 먼저 살펴보면요. 학생부 교과 90%가 반영되고 있고요. 교과 정성평가가 10%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실 때 유념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양대학교에서 교과 정성평가 10%가 반영된 게 작년 2025학년도부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몇 등급대가 붙었으니까 내가 몇 등급이니까 붙을 수 있겠다 라고 보통 이제 판단을 할 때 3년치 자료를 보잖아요. 근데 한양대학교는 2023학년도랑 2024학년도에는 정성평가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 역시 반영되고 있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합격선이 아무래도 작년과 재작년, 재재작년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을 쓰실 때 합격자들의 성적대를 보실 때 2025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의 자료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지 재작년이나 재재작년의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시면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유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례로 한번 따져보면요. 이제 작년과 재작년의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인문 계열의 평균 합격 성적이 1.4등급이었고 자연 계열의 평균 합격 성적이 1.3등급대였는데요. 이제 이것이 인문 1.75, 자연 1.52로 하락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을 쓰실 분들은 반드시 작년의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반영 교과 및 반영 범위를 한번 볼 텐데요. 반영 교과는 국수, 영사, 과, 한국사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반영 학기는요, 3학년 1학기까지인데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인 재학생 모두 동일합니다. 교과별 반영 방법을 보시면요, 이제 등급이 산출되는 공통 선택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만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보시면은 3합 7이고요. 탐구 과목은 상위 1개 과목만 반영한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석차 등급에 따라서 환산 점수와 그 다음에 과목별 이수 단위를 함께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6점, 3등급은 89점까지 해서 9등급은 0점까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아까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90%가 이제 교과가 반영이 되고 있고 10%가 정성평가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교과 정성평가는 어떻게 반영하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영역은 크게 두 개의 영역인데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 소위 우리가 세특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출결 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출결 같은 경우를 만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평가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냐면은 계열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평가 내용을 보시면요. 이수 과목, 이수 단위 등을 중심으로 계열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도로 이 항목이 들어가 있냐면요. 교차 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연계 과목, 과탐의 과목을 위주로 이수를 했는데
약간 이제 자연계 학과들보다는 인문계 학과들의 성적대가 낮다라고 해가지고 그곳을 지원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교차 지원 자체를 이 정성평가를 통해서 차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 인문계열 과목을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이수를 한 사람이 인문계 학과에 지원을 했을 때, 혹은 자연계열 과목을 3학년 동안 이수를 하고 자연계열 학과를 지원했을 때,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정성평가 부분이 거의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교차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추천형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고교별 추천 인원은 3학년 제적 인원 11%까지 가능한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아까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11%까지 추천이 가능했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부분을 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을 이제 제적 인원 중에서 11%를 뽑는 것이고, 또 종합 전형에서 추천형을 따로 11%를 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 인원이 합산이 되지 않고 따로따로라는 점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100%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등급이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합니다. 의예과를 제외한 전체 학과들은요, 국수 영탐 중 3합 7, 그 다음에 의예과는 국수 영탐 중 3합 4의 최저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형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 최저 등급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면접형입니다. 1단계에서 7배수를 선발한다는 점, 그래서 학생부 종합평가를 통해서 7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 30%가 반영이 돼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인데요. 지원 자격을 보시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시작으로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혹은 예정자,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역시 학생부 종합평가로 100%를 선발하고 수능 최저 등급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서류평가를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서류평가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단계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평가 구조부터 한번 보시면요, 기초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하여서 지금 사이드 부분에 보시면은 심층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탐구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이라는 이 세 가지 역량을 두 번째 단계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총 4가지 역량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창체,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역량들을 평가합니다. 근데 이것을 따로따로 평가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상관관계를 비교해서 확인을 하고요, 또 세특과 창체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행특과 창체의 상관관계, 각각의 모든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비교해서 이 학생에 대한 서류의 내용을 이렇게 각각의 상관관계를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창체 활동 상황에서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좀 평가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은 한양대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원칙을 바로 횡단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담임쌤이 한 분이서만 작성하시는 게 아니죠. 담임쌤도 1, 2, 3학년 담임쌤들이 다 다르실 거고, 또 동아리 선생님, 그 다음에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이 각각의 교사들이 평가한, 여러분들에 대해서 평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역시 상관관계를 비교 확인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한양대학교에서는 횡단평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평가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한양대학교는 총 2단계에 걸친 단계별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종합 역량을 2인 1조의 사정관들이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평가 항목은 기초 학업 역량 부분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초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창체, 세특, 행특 이렇게 3개의 영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가 항목은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교과목 이수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과목 이수 상황을 고려할 때 고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다는 점, 예를 들어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다양한 과목을 듣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과목을 전부 다 개설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여러 다양한 고교의 교육 요건을 고려한다는 점. 자, 이 점이 이제 반영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1단계로 종합 역량 평가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성취 역량 평가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2인 1조 사정관이 그대로 유지됨과 동시에 1인 1조로 구성되는 위촉 사정관 혹은 공공 사정관이 함께 참여를 해서 성취 역량을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취 역량 평가의 평가 항목을 보시면은 심층 학업 역량과 진로 탐구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평가 대상이 되는 영역은 창체, 세특, 행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평가 항목을 보시면은 아까 왼쪽에서 우리 1단계 평가인 종합 역량 평가에 비해서 다양한 영역들을 평가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부터 한번 보시면은 1단계 평가에선 기초 학업 역량이었지만 이제는 심층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그 과목에 대해서 몇 등급을 받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하고 있냐, 창의적 사고를 보이고 있냐, 이러한 사고력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세특이나 창체 활동을 통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로 탐구 역량을 보시면은 진로 관련 성취도와 진로 관련 교과 이수 및 탐색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경영학과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영학에선 여러분들 이게 인문계열이긴 하지만 수학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경영학과를 지원했는데 수학 과목의 성취도가 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이 진로 관련 성취도 부분에서 좀 낮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진로 관련 교과 이수,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지원했는데 사회탐구 과목 중에 이제 경제 과목을 이수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은 수학 과목에서 미적분을 이수를 안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좀 낮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 또 진로 관련 탐색 과정,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관심을 가진 주제에 대해서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발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탐구 활동을 했냐, 그리고 그 탐구 활동의 깊이는 얼마나 되냐 등등을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역량은 소통과 협업, 그 다음에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랑은 다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방식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본인의 생활기록부가 잘 구성이 돼 있냐, 그것도 스스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살펴보면요. 제가 지금 제목을 수정을 못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방법이 아니라 논술 전형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을 한번 보시면은 논술이 90%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평가가 10%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을 보시면요. 의예과를 제외한 전체 학과는 국수, 영탐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7 이내여야 되는 것이고요. 의예과의 경우에는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4 이내여야 된다라는 다소 높은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빨간색으로 써놨다시피 학교 생활 성실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한대요. 즉, 출결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봉사활동의 상태가 어떤지 등등의 본인의 성실도와 인성적인 부분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작년 2025 학년도에 강원도 학생들이 한양대에 지원했을 때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교과 전형을 한번 보시면은 통합, 인문, 자연을 통합으로 봤을 때는 총 18.09%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봤을 때는 각각 25%, 15.71%의 합격률을 볼 수가 있겠고요. 최초 합격과 충원 합격을 기준으로 이제 최고로 높은 성적과 최고로 낮은 성적으로 붙은 학생들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요. 통합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로 1.03 등급부터 시작해서 최저 충원 합격까지 고려해서 1.84 등급까지 붙어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종합전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반적인 합격률은 16.56%고요. 인문과 자연으로 나누어 봤을 때도 대략 한 16%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최초 합격의 성적과 충원 합격의 최저 성적까지 한번 각각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인데요. 작년에 총 인문 자연 통합해서 33명이 지원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단 한 명도 합격을 하지 못했기에 합격률은 0%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양대학교에 대한 모집 요강에 대한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홍익대학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2026 학년도 수시 전형 한눈에 보기 및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큰 변동 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교과 전형은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나눌 수 있겠고요. 종합 전형은 여기에서는 이제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만 100%로 평가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논술 전형은 논술 90 플러스 교과 10이 반영이 되는데 주요 변경 사항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자연 계열의 수능 최저 기준의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었다라는 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형별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먼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 되겠는데요. 홍대 같은 경우에는 고교별 추천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선발 방식을 한번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반영 교과 및 반영 범위를 보시면은 과에 따라서 계열에 따라서 반영되는 교과가 좀 다릅니다. 하나하나 좀 보면요. 인문 계열과 예술학과, 그 다음에 인문 예능 분야에 있어서 캠퍼스 자율 전공의 경우에는 국, 영, 수, 사, 그러니까 과탐이 반영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이나 캠퍼스 자율 전공의 자연 예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 영, 수, 과, 그러니까 사회탐구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을 90% 반영하고 있고요.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10%로서 성취도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A는 10점, B는 9점, C는 7점으로 각각 환산되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보시면은 모든 모집 단위가 3합8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자 전형의 이제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을 한번 보실 텐데요. 여기 식을 보시면은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은 지금 이렇게 해서 0.9를 곱하니까 이제 90%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10%가 반영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석차 등급 점수 및 성취도 점수를 한번 보시면은 1등급은 100점부터 시작해서 9등급은 0점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A는 10점, B는 9점, C는 7점의 점수로 환산이 되어서 위의 식대로 계산이 된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농어촌 학생 전형인데요. 지원 자격 유형 1과 유형 2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1, 2, 3년, 고등학교 1, 2, 3년 총 6년이죠. 6년 이수자 중에서 본인 및 부모님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가 이제 유형 1에 해당이 되고요.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식까지, 그러면 총 더하면 12년이 되겠죠. 12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전 재학기간 동안 본인 혼자만이라도 농어촌에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유형 2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를 한번 보시면요. 인문 자연 예술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미술 계열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 학생부 종합에 이제 서류 평가가 80%가 반영이 돼요. 그 다음에 교과가 20%가 반영이 되어서 2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서류평가의 성적 40%, 그 다음에 면접 성적이 60%가 반영이 되어서 최종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수능 최저 등급은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금은 주로 이제 미술 계열은 단계별로 선발을 했잖아요. 그럼 농어촌 학생에서 인문, 자연, 예술 계열은 어떻게 선발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과 거의 유사합니다. 인문 계열, 예술학과, 그 다음에 자율전공 중에 인문, 예능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국, 영, 수, 사, 그러니까 과탐이 반영되지 않고요. 자연 계열과 캠퍼스 자율전공의 자연 예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 영, 수, 과, 즉 사탐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영 방법은 등급이 나오는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은 90%, 진로 선택 과목은 10%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교과 성적 산출 방법 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넘어가서 아까 교과 전형과 비슷하게 등급별 환산 점수와 성취도별 환산 점수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농어촌 학생의 미술 계열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미술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반영할 때 국어, 영어 교과가 필수로 반영이 되고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이제 택 1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에서 제일 높은 과목이 하나가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반영 교과군의 전 과목을 학년 구분 없이 석차 등급을 기준으로 반영한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산출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석차 등급 점수 및 성취도 점수 해가지고 쭉 등급별로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가 나와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교생활 우수제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홍대는 우리가 아까 전반부에 살펴봤던 두 개의 학교와는 다르게 이제 종합전형에서는 면접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100%를 선발하고 있고요. 평가 내용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따르고 있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등급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합 8이 되겠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로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고른기회 원 전형이 되겠는데요. 지원 자격은 소년, 소녀 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군인 자녀, 장애인 부모의 자녀, 조선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해당이 되겠고요. 역시 서류 100%로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을 평가한다는 점,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 3합 8에 한국사 4등급 이내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른기회 2 전형인데요. 국가보훈 대상자, 자립지원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선발 방식은 역시 아까 전에 봤었던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의 서류 100% 전형으로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등급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역시 종합전형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전형이 되겠는데요. 역시 선발 방식은 서류 100%의 세 가지 역량을 평가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등급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홍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합전형의 평가 퍼센트가 이렇게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 이렇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성적이죠. 그 다음에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그 다음에 탐구력을 평가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진로 역량을 보시면요.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전공하고 싶은 전공 혹은 계열 관련의 교과목 이수를 했는가, 그 다음에 그 과목의 성취도는 어떠한가를 평가하고요. 또 진로 탐색 활동과 경업, 창의 융합적 사고 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체 활동이나 각 과목에서 했었던 여러 활동 등에서 이런 능력들을 보여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부분은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과 같은 영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 전형은 여태까지 지금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넘어가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논술 전형은 논술이 90%, 학생부 교과가 10%가 반영되고 있고요. 수능 최저 등급은 3합 8, 한국사는 4등급 이내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이긴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떻게 이제 교과가 반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인문계열을 비롯해서 지금 자연, 예술, 캠퍼스 자율 전공까지 포함해서 반영 교과는 국, 영, 수는 기본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사탐과 가탐 중에서는 택 1이 되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영 방법을 한번 보시면은 반영 교과 군의 각 교과별 상위 3과목씩 총 12과목을 학년 구분 없이 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학년 전체를 다 포함해서 국어 교과에서 제일 잘 본 거 3개, 영어 교과에서 제일 잘 본 거 3개, 수학 교과에서 제일 잘 본 거 3개, 그 다음에 사탐이나 과탐 중에 하나 중에 택을 해가지고 제일 잘 본 거 3개, 이렇게 해서 총 12과목이 반영된다라는 것이죠. 활용되는 지표는 석차 등급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맨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은 역시 등급별로 환산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년에 강원도에서 홍대를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률과 성적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총 합격률이 37.5%를 보이고 있고요. 인문과 자연으로 나누어 봤을 때도 인문은 38%, 그 다음에 자연은 36% 정도의 비슷한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성적대를 확인해 보시면은 통합적으로 봤을 때 최초 합격에 가장 높게 붙은 학생이 1.43 등급부터 시작해서 충원 합격에 제일 낮게 붙은 학생이 2.14 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에 비해서 이제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좀 다소 낮은 편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3.29%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요. 인문과 자연으로 나누어 봤을 때는 자연에 비해서 인문 계열의 합격률이 약 한 3% 정도 높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성적대를 한번 보시면요. 최초 합격은 최고가 1.6이었는데 이제 최저는 2.6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인데요. 논술은 이제 인문 자연을 통합했을 때는 7.14%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명이 지원을 하였으나 아무도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16명 지원해서 2명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12.5%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시작으로 홍익대학교까지 3개 학교의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